여러분께선 반전이 있는 수수께끼 7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이 수수께끼들은 얼핏 보기에는 꽤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정답을 발견하게 되면 세부적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책을 하게 될 거예요. 주의를 잘 기울이고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수수께끼 1번, 비밀 암호. 매트는 비밀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서 클럽 회원들이 비밀번호를 말하는 걸 엿듣기로 했어요. 한 클럽 멤버가 문으로 걸어오자 문지기는 12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2이라고 대답하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다른 멤버도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지기가 6이라고 말하자 남자도 2이라고 대답했어요. 매트는 자신이 패턴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하고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지기가 10이라고 말했고 매트는 2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지기는 글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매트가 뭐라고 말했어야 했는지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1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정답을 아시겠어요? 맞는지 한번 보죠. 사실 매트는 문지기가 말하는 숫자가 몇 글자인지를 대답해야 했습니다. 12은 2글자이고 6 역시 2글자입니다. 10은 1글자니까 암호는 하나예요. 정말 간단하죠? 수수께끼 2번, 강도? 한 남자가 방금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저는 은행에 가는 중이었어요. 서류 가방에는 10만 달러가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를 하고 검은 장갑을 낀 한 남자가 뛰어들더니 제 서류 가방을 낚아채고 도망쳤어요. 경찰관은 그 남자의 얼굴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강도의 공격 때문에 입은 상처냐고 물어봤어요. 남자는 네, 그 강도가 왼손에 은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손으로 저를 때렸을 때 생긴 상처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시간 재겠습니다. 이건 꽤 쉬워요. 그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요. 그 피해자가 말하기를 강도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반지가 장갑 속에서 그의 얼굴을 베었다고 해보죠. 그런데 어떻게 도둑의 반지가 금, 은 또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 거짓말쟁이가 따로 없네요. 수수께끼 3번, 잭의 딜레마. 잭은 사자, 양, 건초 한 다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은데 배는 하나밖에 없고 그 배는 한 번에 2개 이상의 물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잭은 또한 사자가 어린 양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린 양이 건초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하죠. 어떻게 불쌍한 잭이 이 셋을 모두 안전하게 강 반대편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10초 안에 해결책을 찾으셔야 해요.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잭은 먼저 어린 양을 데리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건초 한 다발을 챙기고 오는 길에는 어린 양을 다시 데려와야 해요. 그 후에 어린 양을 남겨두고 사자를 데리고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마침내 그는 외로운 어린 양을 데리러 돌아가서 다시 강을 건너야 해요. 이렇게 하면 셋 모두 다치지 않고 강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수수께끼 4번, 사활이 걸린 결정.
톰은 숲속을 걷다가 갑자기 큰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버려진 것처럼 보여서 톰은 집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서자마자 뒤에 있던 문이 쾅 닫혔어요. 톰은 뒤에서 그를 가둬버린 벽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이곳에서 그를 빠져나오게 해줄 문은 4개입니다. 문제는 그 문 뒤에서 톰을 기다리는 것들이죠. 만약 톰이 첫 번째 문을 열면 배고픈 상어들로 가득 찬 수조에 즉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 뒤에 있는 방은 치명적인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피할 수 없는 우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을 선택한다면 1918년에만 100명을 죽이고 톱을 휘두르는 연쇄살인범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완전 사이코죠. 그렇다면 톰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10초를 세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각 문 뒤에 죽음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을 제외하면 각 문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비록 살인자가 가장 최악의 생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가 사람을 죽이던 건 한 세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톰은 아마 거미줄로 뒤덮여 있는 먼지투성이의 늙은 해골을 마주치게 되겠죠. 위험하지 않아요. 먼지나 거미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수수께끼 5번 카드 트릭. 아담은 쉬운 2장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임의의 순서로 13장의 카드는 위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는 같은 수의 카드가 위를 향하고 있도록 카드를 2세트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담은 눈을 가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담은 맨 위에서 처음 13장의 카드를 꺼내서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끝! 못 믿겠다면 같이 해봐요. 여러분이 맨 위에서 처음 13장의 카드를 가져갔다고 상상해보죠. 그리고 이 그룹의 앞을 보는 카드는 9장이 있습니다. 쉬운 2장의 카드 중 13장의 카드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카드 더미에는 4장의 카드만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세트를 뒤집으면 4장의 카드가 위를 향하고 9장의 카드는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짠! 수수께끼 6번 이상한 숫자. 이 5가지 숫자를 잘 보세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중 어떤 숫자가 이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요? 전형적인 다른 것 찾기 수수께끼죠. 10초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알아내셨나요? 어쨌든 만약 첫 번째 숫자를 선택했다면 축하드려요. 100% 정답입니다. 왜일까요? 이 숫자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지 않는 유일한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숫자와는 다른 둥근 모양이에요. 세 번째 숫자는 주변에 윤곽이 없어요. 네 번째 건 나머지와 다른 색이고 다섯 번째 숫자는 다른 숫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첫 번째 숫자만 남게 되죠. 어떤 식으로든 이상하지 않은 유일한 숫자니까요. 깜빡 속으셨죠? 수수께끼 7번 매표원. 귀가 들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하철역 매표소에 갔습니다. 티켓은 각각 50센트였어요. 남자는 1달러를 건넸고 매표원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장의 티켓을 건넸습니다. 그에게 티켓 2장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수수께끼도 10초 안에 풀어보세요. 준비됐든 안 됐든 정답입니다. 그 남자가 25센트짜리 동전을 4개 주었기 때문에 매표원은 그가 2장의 티켓을 원한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동전을 2개만 주면 되니까요. 정말 간단하죠?